그 이병태 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이분이 떠난 자리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가 위촉이 됐는데 이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신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또 유시민 작가가 떠오른 거야. 왜요? 왜냐면 이병태 인선 두고서 그렇죠. 많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좋은 업력을 가진 분은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을 다시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시민 작가를 위시한 그런 인적 구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여러 번 꾸짖었던 분들의 생각이 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코멘트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 나의 영향력 아직 살아있다. 그렇지. 자, 그거 봐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진짜 할 말 없다. 그렇게 생각도 못했다. 와. 야, 우리랑 아예 사고 코드가 그렇다면 다른 걸로 여겨지는데 혹시 그쪽 편이세요? 그런 생각도 드는 건데. 나 박지예요. 그러니까 낫비 뭐야? 밤유야? 뭐야? 이거 보니까. 난명 밤 못 가. 밤유. 아니, 그런 생각 드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럴 그런 수 있겠다. 인선 과정도 보면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를 차례 평가해 달라. 전체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 놓고 사후에 교정이 되거나 바뀌었을 때 부가 설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게 불충한 겁니까 대중에게. 근데 저는 그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란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래서 1호선 광희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광먹금, 광희에게 먹이 금지. 더 이상 그분을 다루어주는 건 본인이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아마도 이제 8월 17일 만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18일 날 바로 6가지 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말을 했고 첫 번째로는 통합에 관한 기구를 만든다. 두 번째로는 공천에 관한 기구를 만든다. 세 번째로는 메가특구에 관한 기구를 만든다. 네 번째로는 청년에 관한 기구를 만든다. 다섯 번째는 양극화 해소에 관한 기구를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당원 주권과 AI 정당에 관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6가지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미래 비전 제시고 이게 원래 경선 때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20년 전에 제가 이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우리 당은 이러한 6가지를 중점으로 할 거고 거기에 내가 밝힐 수 있는 인사는 이 정도 인사를 쓰겠다. 나의 청사진은 이거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표현이 넘어서요. 이재명 정부와 경쟁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아 이재명 정부가 경쟁하는 네. 민주당인데 오히려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이거. 근데 그만큼 이재명 네. 정부처럼 더 잘하게 이재명 정부보다 더 잘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게 필요하다.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의제 설정을 왜 매번 청와대에서만 하냐. 대통령이 그렇게 앞서 나가다 보면 모든 정을 다 대통령이 맡게 되는데 사실 그 밑바닥 인심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수렴하는 기관은 당이잖아요. 당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구체화된 내용 앞으로 청사진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경선이다. 경선에서 후보가 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 대선 때마다 그러잖아요. 준비된 대통령론.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섀도우 캐비넷도 있고 뭐 사람도 준비돼 있고 기구도 준비돼 있어. 지금 김민석 후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기구를 누구한테 맡길지까지 미리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보였어요. 네. 그런 전략 이런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길 바라는 마음이 당원들한테 있고 또 이렇게 준비돼서 의원들하고 얘기까지 돼서 이걸 다 나중에 당대표 되고 나면 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믿음 같은 걸 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부분이라고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까 1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빛나는 건 가져가려고 그러고 굳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미루려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은 당은요. 정부보다 훨씬 더 민심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더 먼저 가가지고 화살 맞을 일 있으면 당이 가가지고 대통령 뒤에다 놓고 먼저 가서 막 화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했잖아.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 일을 만들고 대통령이 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도 저는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거나 대통령이 집중 포화를 맞으면
다른 의원들이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나를 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걸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국민의힘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슈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못했다는 얘기는 당대표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그럼 새로운 당대표가 되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를 또 하겠다고 나오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주 상식적인 그 출발점부터 부정하고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명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권을 쥐게 되면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저는 주목할 점이 하정우 AI 전 수석에 대한 활용도인 것 맞아요. 같아요. AI 정당과 네.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정청래 후보는 청와대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분을 그 후보로 세웠고 험지잖아요. 사실 부산 북구는 험지였고 거기에서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우리의 소중한 인재에게 스크래치를 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뭐 비전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이 청와대 인재를 빼가갖고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를 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활용해갖고 이 사람을 키울 거다.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고 또 청년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사는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래를 키워야 된다는 걸 말한 점에 있어서 이게 진정한 아젠다 제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당원 주권과 AI 정당에 관한 것은 김경수와 하정우한테 맡긴다고 미리 말을 했고 통합에 관한 거는 박범계 그 의원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됐을까요, 변호관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당 대표가 바로 지고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당선이 되면 당 대표가 자 우리 이제 뭐 통합합시다. 뭐 유기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당 대표가 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그 첫 번째 상징적인 거는 우리 당직 인선이에요. 당직 인선 나올 때 이런 자리들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지가 있어 없어 이렇게 딱 판단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박범계 의원 지금 비록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네.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이런 인사들한테 이런 자리들을 맡긴다고 하면 그러면 의원들끼리는 또 다른 리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잘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사실은 계산 아래 이렇게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략인 거예요. 맞아. 이 얘기를 왜 그냥 꺼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뭔가 선택들을 해가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민주당에는. 아니 근데 공천에 관한 거는 누구한테 권한 주겠다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청년에 꺼내면 관한 안 거는 되지. 이제 물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뭘 얘기했냐면 양극화 해소에 관한 거는 깜짝 놀랄 인사 끝내주는 카드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했는데 혹시 오윤혜입니까? 이게 혹시? 깜짝은 놀라겠네요. 진짜 깜짝만 놀라는 놀라는 것 같아.